원래 생두는 딱딱하잖아요. 네. 딱딱한데 열을 받다 보면 120도 이후부터 되게 말캉말캉해지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네. 말랑카우 같이. 혹시 씹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디터입니다. 로스터를 위한 로스팅 이야기, 로스터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 커디터를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익숙하신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바로 1월 CC 때 저희와 함께 했던 샌드스톤 커피랩의 김준성 로스터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샌드스톤 커피랩의 로스터 김준성입니다. 샌드스톤 커피랩은 가치 있는 시간과 경험을 대접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샌드스톤은 사암으로 모래만큼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저희의 오랜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1월에도 함께 했었지만 커피 맛은 정말 너무 맛있었던 것 중 하나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1월CC 하면서 너무 섭외하고 싶어서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로스터 토크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공식적인 첫 질문인데요. 네. 로스터란 무엇이고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로스터로서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로스터라는 거는 전반적인 커피 이야기를 생각을 먼저 해보면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전에 농부가 있을 거고 그 농부가 생두를 만들어서 생두를 바잉하는 생두 바이어가 있을 거고 그 생두를 사서 굽는 로스터가 있고 그 원두를 추출해내는 바리스타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모든 커피 한 잔에 만드는 그 역할 중에 한 명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한 굽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터는 사실 그 많은 커피 일 중에서도 가장 유연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통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매장에서 맛을 내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시죠. 생두 바이어 혹은 생두 회사랑도 유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바리스타와도 유연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회사가 혹은 개인이 원하는 어떤 목표 지점에 잘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스터로서 네. 각자 지향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표님의 지향하는 뭐 로스팅이나 방향성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보통 에스프레소보다는 필터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피를 마실 때는 좀 쉬고 싶을 때이거나 정말 카페인이 필요할 때이거나인데 뭔가 되게 너무 화려하고 부담스러운 맛을 가진 커피보다는 좀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맛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로스팅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이 향미를 엄청 빵 터트리거나 맛을 빵 터트리기보다는 좀 은은하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맛을 좀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라이트 로스팅을 많이 했었는데 또 요즘에는 강배전이 좀 마음이 많이 가서 제가 그걸 잘 안 해보고 접한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혹시나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많이 강배전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편안한 맛이라는 게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맛일까요? 편안한 맛.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다가가기 쉽게 표현을 하면 정말 빵빵 터지는 가양 커피가 있을 거고 되게 은은한 느낌의 워시드 커피가 있을 거잖아요. 네. 물론 어느 날에는 빵빵 터지는 페스티벌 같은 커피를 먹고 싶기는 한데 제가 주로 추구하는 커피는 되게 은은하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워시드 커피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개성이 막 있는 커피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매일 마셔도 맞아요. 부담스럽지 약간 않고 데일리 커피 같은 네. 느낌? 네. 그래서 뭔가 은은하게 즐기기 좋은 커피를 네,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현재 매장에서는 이제 기센 로스터기를 사용하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기센. 어떤 모델이고 좀 사용하시면서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센 W1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장점은 정말 충분한 열량이라고 생각해요. 기센은. 그래서 저도 이지스터로도 사용을 해봤었고 뭐 스트롱홀드로 연습을 많이 했었었고 맨 처음 배웠던 거는 그 태완 프로스터인데 그런 여러 가지 로스터기보다 기센의 어떤 열 보존력이라든가 갖고 있는 열량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1%를 사용해서도 로스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맛은 보장을 못하겠지만. 그럼요. 네. 그리고 단점은 다른 어떤 머신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겁니다. 치명적이네. 네, 너무 좀 치명적.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 가격 때문에 이제 뭐 프로밭이나 기센 좋은 거 알지. 네, 그래서 못 사. 이제 네, 눈을 낮추다 보면.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기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로스팅을 진행하면서 네.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구간이나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일단은 모든 로스터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1차 크랙
되기 직전부터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를 많이 기울이고 아, 1차 크랙을 잘 잡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1차 크랙이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초반 투입하는 열량이 모든 그림을 그리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구간, 초반에 투입하는 그 열량과 1차 크랙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저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러면 1차 크랙 때 예민해지는 포인트가 뭐 당연히 생두마다 다르게 이제 또 맞습니다. 보시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예민하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1차 크랙이 터진다라는 거는 얘가 지금 발현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발현을 끝낼 시점을 정해야 돼요. 1차 크랙 시작부터 발현을 끝낼 시점까지, 그러니까 배출 시기까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향미나 맛을 원하는 대로 못 가져가는 것 같아서 처음 시작하는 그 1차 크랙의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어려워하시는 게 이 배출 포인트를 네, 배출 DTR을 포인트. 도대체 어디까지 두느냐. 뭐 사람에 따라서는 난 무조건 뭐 12%다, 맞아요, 14%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DTR을 좀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DTR, 그러니까 레이쇼 같은 경우는 크게 원래는 저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다가 DTR은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 생각을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가장 바라보는 건 디벨롭 타임이에요. 저는 DTR, R을 뺐습니다. 디벨롭 타임을 항상 봐요. 그래서 1차 크랙 시점이 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몇 초를 발현을 시켜야 될 건데 그 시작점을 잘못 잡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두워질 가능성이 있고 너무 일찍 잡아버리면 덜 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로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요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각 머신에 그리고 각 환경에 고정되어 있는 값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환경 같은 경우는 TP라 그러죠. 터닝 네. 포인트가 44초에서 48초 안에 무조건 와요. 그래서 모든 기계는 다 비슷하게 TP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1분 30초거나 1분이거나 30초거나. 다만 온도 변화만 있을 뿐이거든요. 네. TP는. 그리고 드라이나 1차 크랙도 저는 약간의 고정값이 존재하다고 생각을 하고, 드라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어떤 갈변화되기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점은 보통 온도로 이야기를 하면 140도에서 160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머신마다 그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거는 시간으로 고정하고 1차 크랙도 온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 3도 정도 되는데 온도로 고정값을 두고 시간으로 움직여요. TP는 시간을 고정값을 두고 온도로 움직입니다. 네. 그 세 가지가 로스팅하기 기준점을 잡기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네. 저도 사무실에서 저희는 로스팅 프로가 하실 쓰고 때. 있는데 네. 걔가 항상 고정이거든요. 그쵸. TP도 네, 맞아요. 거의 한 50초 전으로 무조건 네, 오고 무조건 오니까. 1차 크랙도 17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한 2, 3도 네. 정도. 그래서 그게 저도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교육할 때 학생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무조건 요 세 포인트를 먼저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포인트를 잡았는데 저는 안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레이쇼를 따지는 거죠. 그럼 사실 방금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서 듣다 네.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네. 여쭤보는 건데 이제 디벨롭 타임에서 이제 초수라든지 그 기준을 잡으신다고 네,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딱 생두를 나눠보면 어네어로빅, 그러니까 발효 계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추럴 계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워시드 계열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의 발현 타이밍이 물론 생두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어떻게 잡아가냐면 발효된 그런 생두들은 디벨롭 타임을 가장 짧게 가져가요. 짧게는 30초에서 50초 안으로 무조건 끊어버려요. 부장님이 맛있게 드셨던 그 저희가 디카페인, 자두새우에 넣었던 디카페인은 발현 시간이 45초입니다. 얘를 길게 가져가면 과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오고 비터니스가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발효된 어떤 생두에 대해서. 근데 발효의 어떤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내추럴 같은 경우는 얘도 약간 발효가 들어갔잖아요. 네. 사실 내추럴도. 그래서 40초는 아니지만 50초에서 55초 사이예요. 그래서 내추럴의 어떤 뉘앙스를 내면서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정도?
근데 이제 간과하지 말아셔야 될 게 저희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하는 프로파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워시드 같은 경우는 보통 1분 가져갑니다. 1분에서 조금 더 발연을 하고 싶다, 약간 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는 1분 10초 정도까지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상 보시는 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건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로스터기 같은 거 쓴다고 같은 환경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같은 프로파일 쓴다고 같은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샌드스톤 커피랩의 사례니 이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본인 매장이나 본인의 기계에 적용을 이제 차근히 시켜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절대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네어로빅 30초 오케이 이러면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네. 무조건 먹어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진짜. 다 모든 게 이제 전후 이제 커핑 통하고 네. 여러 가지 통해서 나오는 거고, 저희는 딱 로스팅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궁금한 거는 로스팅 후 퀄리티 컨트롤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주로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저희는 보통 다음날에 로스팅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데, 급하면 당일날 하기도 하고 로스팅 하자마자 먹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되게 특이 케이스고, 보통 로스팅을 한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커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로스팅 QC를 볼 때 나 혼자 하면, 특히나 로스터인 사람이 하면 저는 개인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신영님이 둘이 할 때에도 저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뭐고 이게 뭐다, 로스팅 프로파일이 어떻게 됐다를 절대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영님이 먼저 다 이야기하고 나서 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언가 이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컵이, 그러면 그 컵을 블라인드로 다시 먹습니다. 그랬을 때도 찾아내면 걔는 제외고, 그랬을 때 찾아내지 못하면 내가 뭔가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넣습니다. 그럼 혹시 커핑 하실 때 그래도 좀 주의 깊게 보는 뭐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네,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저희가 필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커피는 잘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너티한 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없는 애인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콩인데 너티한 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장 먼저 봐요. 브라질이나 어떤 중남미 계열은 그래도 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에티오피아, 특히나 에티오피아 계열은 그 너티한 게 필터 기준에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생두에서 캐릭터에서 나오면 안 되는 애가 그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좀 맞아요. 주의 깊게 보시는 거네요. 익힘의 정도? 이분화 계열을 넣어요. 중요하죠. 네. 유튜브 시작하셨더라고요. 유튜브 시작하셨군요. 또 이제 많은 로스터분들이 늘 고민 있으신 게 네. 이 처음 접하는 생두 어떻게 할 거냐인데, 처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 접하는 생두를 계획하시나요? 일단 처음 접하는 건 프로파일을 먼저 짜려고 하진 않아요. 어떤 뉘앙스가 나오는지를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카페로직이라는 소형 샘플 로스를 갖고 있어서 그걸로 먼저 맛을 보고 어떤 식으로 발현하는 게 좋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기센으로 돌리는데, 저는 거의 다 비슷한 프로파일을 갖고 있기는 한데 거기 중에 원래 생두는 딱딱하잖아요. 네. 딱딱한데 열을 받다 보면 120도 이후부터 되게 말캉말캉해지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네. 말랑카우 같이. 혹시 씹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꺼내서 씹어봤는데 이빨로 되게 물컹하게 씹혀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열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생두가 연해지는 시기고, 생두는 로스팅할수록 부피가 커지잖아요. 네. 그 커지기 위해서 걔가 말랑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전문 용어로는 유리화라는 뭐 단어가 있었는데, 그 시기부터는 저는 얘가 자칫 잘못하면 데미지가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씩 열을 빼주는 편이에요. 처음 만나는 생두도 그런 기준으로 먼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시드, 내추럴, 그 어네로빅 계열은 그거에 맞게끔 먼저 디벨롭 타임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결과물을 QC로 보고 네. 그 디벨롭 타임을 늘릴지 줄일지를 정해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카페로직 통해서 먼저 이제 뉘앙스 점검을 파악하고. 좀 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로스팅을 할 때 이제 그 말랑해지는 정도를 보시고 나서 네. 이제 열을 줄이는 과정을 맞습니다. 통해서 1차 크랙은 이미 전에 나름 정해놓은 네. 기준으로 디벨롭 타임을 가져가신다는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또 이제 로스팅
하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죠. 네. 그래도 그 과정을 미리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신 분으로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 있으실까요? 네, 로스팅을 처음 공부할 때 사실 로스터기부터 막 돌리고 싶잖아요. 아. 생도부터 막 돌리고 싶고. 네. 물론 기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기계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열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근데 이제 얘 결과물로 판단하기에는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팅에 관련된, 그러니까 프로덕트에 관련된 센서리를 먼저 좀 늘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의 디펙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맛들을 먼저 알아야 내가 어떻게 볶았을 때 이게 잘 된 건지 잘못된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센서리적인 측면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저는 로스팅 스킬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모든 분들에 대해 공통된 답변인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로스팅에 앞서서 맛부터 네. 볼 줄 알아야지. 맛을 볼 줄 네. 알아요. 내가 로스팅한 게 잘 된지 안 된지 네.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디펙트가 있는지 알아야지 수정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걸 모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스타트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네. 이제 로스팅을 하면서 항상 잘 되다가 안 되다가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되게 상실감도 크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경험이 분명히 갖고 계실 거고 지금도 그리고 가지실 건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로스터기를 사용하고 있는 매장을 방문해 보시는 게 저는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상실감이 많이 컸을 때 기센을 사용하는 원두들을 다 사서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 커피 한 잔이 나한테 되게 큰 힘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딱 커피 한 잔으로 생기는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정말 커피를 하셨어야 되는. 네. 딱 답변 듣다 보니까 커피 하나 하셨으면 이게 술이었으면 상당히 위험할 뻔했다. 술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네. 매장도 운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이제 로스터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로스터로서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로스터. 저는 로스터로서 매년 대회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뭔가 대회를 출전하면 내가 갇혀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스페셜티 커피 씬의 어떤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회는 계속 나갈 생각이고 KCR에서 뭔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도 이제 어쨌든 선수 출신이니까 네. 저번에 CC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킹메이커 혹은 퀸메이커가 되고 싶어서 저희 와이프를 제가 볶은 콩으로 좀 챔피언을 만들어 보는 게 저의 어떤 목표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샌드스톤 왔을 때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었고 저희 촬영 전에도 사실 잠깐 이제 담소 나눌 때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로스팅을 잘 하신다 생각을 해서 올해 뭔가 느낌이 근접하게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우승을 하면 제일 좋고 그렇죠. KCRC든 KCR을 우승해서 샌드스톤을 다시 CC에 불러오겠다. 좋습니다. 다시 한 달만 또 고생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스팅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또 CC 때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또 그 이후에도 오셔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월에는 CC로 만났고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로스팅 콘텐츠로 네네. 만났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런 걸 준비할 때마다 항상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한테 익숙해진 거라 본인이 하고 있는 방향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뭔가 로스터 토크의 취지는 갇혀있지 말자긴 해요. 네. 이제 나의 방향을 찾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저 네. 사람은 저렇게도 해보는구나 저렇게도 해보는구나 하면서 시도해보시면서 나의 방향을 찾으라는 콘텐츠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의미로 시연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그 다음 주에 로스터 토크 2부에서는 기센 W1으로 저희가 로스팅 시연을 진행하니까요.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2부 시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뉴